사태 났을 때랑 각종 민주화운동 시위할 때마다 현장에 참여한 편인데, 그때 동아일보 앞에 모인 그 군중들이, 시민들이 동아일보 쓰레기 쓰레기 이렇게 외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동아일보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제일 가는 신문으로 국민들 사랑받는 신문이었거든요. 또 우리가 동아일보 기자였다는 게 자부심이 대단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소리 들을 정도로 동아일보가 타락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동아투위 위원들을 내쫓고 동아일보 혼,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할 때 전국에 그 지부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각 대학가랄지 운동단체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언론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각성해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특히 대학생들한테는 불쌍한 정경들한테 돌멩이 던지지 말고 조중동에게 돌멩이를 던져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학생들이 들고 나섰더라면 조중동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돌멩이 던지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는데도 직접 돌멩이 던지는 일은 없었는데, 일단 그 조중동이 바로 서야지 또 다른 언론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NT 조선운동을 민원회 의장할 때 펴가지고 대학생 기자 연합회 회원들과 같이 조선일보 항의 방문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사를 가지고 이래서 쓰겠냐, 그래서 항의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언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항의할 때는 항의하고 잘할 때는 잘한다고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아일보에서 언론자유 수호 선언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국민들의 질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편집부에 있어서 잘 아는데, 인혁당 가족들, 그 사모님들이 동아일보 편집국에 찾아와서 제발 한 줄이라도 보도를 해달라,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 눈물바람하고 우는 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이 동아일보 앞에 와서 신문 화형식을 하고, 이것도 신문이냐, 언론 각성하라, 이렇게 성명서 낭독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동아일보 기자들이 각성하게 된 거거든요. 갑자기 각성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마치 외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발로로서 각성하게 된 건데, 그래서 현역 언론인들이 좀 각성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시민들이 많이 격려하고 어떨 때는 질책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해직 언론인 2세대입니다. 제 아버님이 지역에서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을 하셨는데, 73년대 박정희가 제일 먼저 언론 통폐합 정책을 폈어요. 1사1도 정책이라고 해서 한 도에 언론사 하나만 남겨놓고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두환. 73년도야. 73년도. 80년 언론 통폐합 이전에 최초 언론 탄압이 1사1도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성격이 대쪽 같은 분이셨는데, 그리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기를 기자는 억강 부약 정신이 있어야 된다. 강한 건 누르고 약한 건 북돋아주고 약자 편이 돼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해직된 게 제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아일보 들어가니까 이제 제대로 자식 많은 기자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7년 8년 만에 그냥 졸지에 또 실업자가 돼가지고 길거리를 놔둘 해직이 돼가지고 해직 기자 2대 출신입니다. 제가. 혹시 자제분은 혹시 언론계 인연이 없으십니까? 우리 딸아이가 언론사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동아일보 시험을 뭐 언론사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합격을 1차 했는데, 이게 웬만하면 다른 회사 같으면은 해직자 자식이니까 좀 무대를 했을 텐데, 저 동아닷컴 쪽으로 보냈어요. 합격은 했는데, 그래서 이놈이 얼마 다니다가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칫했으면 3대 또 해직자가 될 뻔 알았죠.
그리고 아까 그 언론 탄압 진상 규명 협의회 예. 거기에서 언론 탄압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저희들이 성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현업단체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동아투위, 조선투위 해서 6개 단체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김재용 국회의원을 소개 의원을 해서 법안까지 다 제출했는데 이게 국회의원들 가서 만나 보면은 저희들 앞에서는 꼭 해드려야 된다. 이게 정말 억울한 언론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 탄압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부 뒤로 슬슬 빠져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말은 해직 언론인들 말이 맞는데 직접 힘은 현역 언론사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서질 않아요. 이제 법안까지 성안해서 소위까지 법안 소위까지 다 올라갔는데도 그때 진적을 못 보고 좀 말한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가지고 언론 탄압 진상 규명 특별법을 지금이라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가슴 아픈 건 제가 동아투 위원장 할 때 YTN 해직 사태가 났었어요. 그래서 YTN 앞에 우리가 격려 방문을 갔었습니다. 우리 동아투 위원들이. 그래가지고 그 해직된 그 후배들한테 이 정권이 가면 얼마나 가겠느냐. 조금만 참으면 빛을 볼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니까 지금까지도 해직 사태가 YTN도 해결이 안 나고 있거든요. 이 모든 해직 언론인들 사태 문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 OB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직 언론인 특별법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좀 제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정 선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동아투위가 그때 민주화 운동의 좀 사랑방 역할, 예.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원체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예. 운동 조직들이 건설이 안 되던 때예요. 개별적인 그 민주 인사들은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근데 동아투위가 행사를 한다 하면은 그 핑계로 모이는 거죠. 그럼 하나의 조직 체계를 갖춘 데가 동아투위. 그렇죠. 동아투위가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단체 시초, 근거지고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 행사 때는 그분들이 와서 참 든든한 동지애를 느끼고 또 격려들 서로 하고 그 어려운 시절 살면서 그래도 위안받고 할 수 있는 모임이 유일하게 동아투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사위를 봤는데 그런 인연으로 제야 인사 들고 인연이 끈끈하게 맺어져 가지고 끝까지 제야 인사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민주화운동 진영으로서는 동투의 존재가 하나의 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로 그 민주화운동 단체가 뜬 게 이제 민통연이라고 민주통일 민주운동 연합이었는데, 예, 그때 그 조직에 우리 동아투위 멤버들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미채정 씨, 저쪽 이부영 씨, 김종철 씨, 성유보 씨, 나. 그래서 그 5명이 그 민통연 초대 만들 때 다 직함들 가지고 활동을 했고, 그래서 구대에는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6월 항쟁 때도 아주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투위가 단순한 그 언론운동 단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민주화운동의 그 역군으로 당당히 참여들을 했습니다. 확장이 된 거네요. 그마치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